안녕하세요. 사연이 흘러나오는 시간, 여러분의 세상 만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도착했어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이야기까지. 모든 사연에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35세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께도 들려주고 싶어서 긴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제 인생을 털어놓고 싶어요. 5년 전 저는 청담동에서 엘레강스 인테리어 스튜디오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때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현재의 아니 전 남편인 박선우였어요. 선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였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김 여사는 저를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능력도 있고 예쁘기까지 하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고 저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유럽 3주 코스로 갔고 신혼집도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자고 하셨는데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혹시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이 낳기 싫어한다던데. 일을 좀 줄이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고객들의 평범한 공간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일이 너무 보람찼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당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며 직접 병원 예약까지 잡아주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전혀 이상 없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시라, 스트레스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병원을 다녀봐라. 의사마다 말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들을 돌아다녔어요. 강남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어디를 가도 결과는 같았어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하셨어요. 그럼 선우는? 선우도 검사 받아봤어? 제가 물으면 남자는 괜찮을 거야. 남자 쪽 문제는 드물다고 하던데. 남편 선우에게 같이 검사받자고 말해봤지만 그는 항상 피했어요.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너부터 더 정밀하게 받아봐.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결혼 3년 차부터는 시어머니가 아예 한의원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의학이 발달해서 불임도 잘 고친다더라.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좋다는 곳은 다 가봐라. 강남, 서초, 압구정의 유명한 한의원이란 한의원은 다 다녔어요. 매주 3번씩 한약을 지어 먹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한 달에 한의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죠. 당귀, 천궁, 백장약이 여성에게 좋다며 직접 한약재를 사다가 다려 먹이기도 하셨어요. 냄새나는 한약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어야 했어요. 차가운 음식은 절대 금지, 인스턴트 식품도 금지,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하셨죠. 서진아,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요즘 여자들이 너무 차가운 것만 먹어서 몸이 차갑다니까. 매일 생강차, 대추차, 쑥차만 마셔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몸에 좋다는 현미밥과 나물만 먹었죠.
동료들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도 저 혼자 도시락 먹고 있어야 했어요. 운동도 시어머니가 정해준 걸 해야 했어요. 격한 운동은 안 좋으니까 요가나 필라테스만 해라. 저는 원래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금지됐죠. 결혼 4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아예 제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일을 좀 줄여.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 생각을 하겠어? 스트레스가 불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제 일은 제 정체성이었어요. 고객들이 제 디자인을 보고 감탄하고 한 대표님 손을 거치면 평범한 공간도 갤러리가 된다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일은 제 삶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살려면 제가 벌어야 하는 돈도 살기 위해서 우리 선우 월급이 적어? 내가 용돈도 따로 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여자의 진짜 삶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야. 아이도 없는 여자가 무슨 삶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대학 동창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거든요. 모임에 가면 항상 아이 얘기뿐이었어요. 서진아, 너는 언제 아기 가질 거야? 벌써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병원은 다녀봤어?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친구들의 관심 어린 질문이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특히 제일 친했던 친구 유진이는 산부인과 전문이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죠. 서진아, 정말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혹시 선우 오빠는 검사해봤어? 선우는 안 받으려고 해. 남자는 보통 문제 없다고 하니까. 유진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받아보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항상 저만 탓하셨고 남편도 너부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봐라고만 했거든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절망했어요. 또 이번 달도 실패구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제가 생리하는 날짜까지 체크하셨어요. 이번 달도 안 됐구나. 배란일 계산은 제대로 했어? 배란일에 맞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부부관계도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임신만을 위한 행위가 됐죠. 기초 체온을 재고 배란 테스트기를 쓰고 병원에서 배란 주사도 맞았어요.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아이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도 점점 지쳐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미국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한 달 정도 갔다 올 것 같아. 한 달이나? 너무 길지 않아?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이니까. 그 대신 돌아와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자. 너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으니까. 오랜만에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정말? 어디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제주도든 부산이든. 남편이 출장을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없으니 예전보다는 조용했고 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고객들과 미팅을 하며 보람을 느꼈어요. 잠시나마 결혼 전에 자유로운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온 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출장 어땠어? 힘들었지? 응. 뭐, 그냥 그랬어.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여행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제주도 펜션이라도 예약해볼까? 그때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출장 다녀와서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 사실 출장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른 여자? 응.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죠. 무슨 소리야?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그런데 이미 임신이 됐고, 나도 어쩔 수 없어. 5년 동안 저와는 아이가 안 생긴다고 저만 탓하더니 다른 여자와는 한 번에 임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진아,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어머니도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라고 하기엔. 이건 정말 운명 같은 거였어. 그 여자는 한 번에 임신이 됐거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죠. 서진아, 왔구나.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철을 제 앞에 던지듯 놓으셨어요. 이 안에 있는 서류의 서명에. 서류철을 열어보니 이혼 합의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의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위로금이야. 그 건물 하나면 당분간 살 수는 있을 거야. 등기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재개발 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가치는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통해 가문을 이을 것이니 더 이상 내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임신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고 남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선우 오빠. 남편이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서진아, 이은아야. 그리고 은아야, 이쪽이 내아. 전 부인이야. 결국 저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강남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한 달 후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이은아가 응급 출산으로 우리 병원에 왔는데 내가 와볼래?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유진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왜? 그냥 궁금해. 그 아이가 정말 선우의 아이인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생아실에서 나온 유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진아, 아기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선우 오빠랑 전혀 안 닮았어. 그리고 아기 모습이 누가 봐도 동남아시아 쪽 혼혈 같아. 신생아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기를 본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가. 남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나랑 전혀 안 닮았지? 이은아가 급하게 말했죠. 아기들은 원래 태어나면 부모랑 안 닮아요. 자라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이 아이 아버지가 정말 우리 선우야? 병원 로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은아에게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 라고 소리치고 이은아는 울면서 거부하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우야, 너도 검사 받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때 이은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사실 선우 오빠가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잘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은아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은아는 계속했어요. 오빠, 이제 와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들통날 거예요. 결국 남편이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무정자증이에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5년 동안 제가 불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정작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은아도 결국 실토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남자친구의 아이예요.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이상한 침착함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냉정해진 거죠.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받은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의 가치가 50배나 폭등했다는 거였어요. 한서진님, 큰일 났어요. 아니, 큰 기회가 왔어요. 재개발 계획이 갑자기 앞당겨졌어요. 그 건물로 30억 원을 대출받아서 최고의 법무법인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이은아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죠.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탈세를 위해 재산을 은닉했으며 이은아는 다른 남자들과도 결혼 사기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고 상대편은 경험 없는 젊은 변호사 한 명뿐이었어요. 재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 이은아와 아기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그 건물도 당신이 마땅히 받을 목보다 훨씬 적었죠. 이은아도 울면서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한서진 씨.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박선우의 회사 지분 25%, 피고 김 여사의 강남 빌딩 지분 30%를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명합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총 1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되찾은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강남 최고의 럭셔리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죠. 이번에는 한서진 디자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층 건물 전체를 사용했어요. 재개발 건물은 지금 800억 원 가치가 됐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전시 제안이 왔어요. 각종 언론에서는 저를 불운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 복수 대신 성공을 택한 강인한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박선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6개월간 복역했어요. 출소 후에는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이은아가 낳은 혼혈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김 여사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원에 계세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명예까지 실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죠. 이은아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려운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몇 차례 남편이 저에게 만나달라고 연락했지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남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남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지고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로 꾸며진 제 공간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아침 식사를 먹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남편의 무관심도 아이에 대한 압박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죠. 회사도 대박이 났어요. 롯데월드타워 펜트하우스 프로젝트, 신세계백화점 VIP 라운지, 리모델링, 재벌 3세들의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최고급 클라이언트들만 상대하고 있죠. 대표님, 오늘도 일정이 빡빡하네요. 비서실장 미영 씨가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5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은아를 마주쳤거든요. 5년 전에 그 도도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혼혈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이은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은아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이 잘 키우세요. 그 아이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5년 전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은아는 계속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새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은아 씨의 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은아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고 싶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저를 더욱 찬사했어요. 복수 대신 관용을 택한 성숙한 여성, 성공 후 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박선우가 저를 만나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출소한 지 몇 달 됐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을 기르고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죠.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았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차 안에서 그를 잠깐 바라봤어요. 5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웠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에게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그냥 가세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그가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친구 유진이도 서진아, 이제 연애 좀 해봐. 너 같은 여자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죠.
실제로 몇 번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심지어 재벌 2세까지. 모두 괜찮은 조건의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한번 크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인지 쉽게 마음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제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내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유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있겠지. 없으면 혼자 살면 되고. 정말로 그래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졌거든요. 몇 주 전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김 여사가 위독하다고 하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대. 그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마지막 일지도 모르잖아. 고민하다가 결국 요양원에 가봤어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양원에서 본 김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위험 있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저를 보자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김 여사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다.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요양원을 나오며 든 생각은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제게 사과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아시아 현대 인테리어 전시회를 기획해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한서진 대표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직접 뉴욕으로 와서 전시를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 중 하나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물론입니다. 영광이에요. 이제 제 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유럽의 명품 브랜드 매장 디자인 의뢰, 미국 호텔 체인의 아시아 지역 총괄 디렉터 제안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해야 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요즘 가끔 과거를 돌아봐요. 정말 힘들었던 그 5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아이가 생겼다면,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꿈도 포부도 없이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는 안 해? 그래도 결혼 생활이었는데.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하지. 정말 그래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아침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요. 5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자가 지금의 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배신, 사회의 편견.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억압할 수 없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도 있어요. 내일은 뉴욕으로 출장을 가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로젝트 때문이죠.
첫 번째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조차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세계 어디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가치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거짓과 기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찾아와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것까지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됐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여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